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대선 진로 멘토링 TV 올해는 첫 방송이네요. 작년에도 이제 매월 각 분야별 전문가 멘토분들 모시고 대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생방송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토크를 하기 전에 오늘 두 분의 멘토분이 오셨는데 오늘 빛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서울시립대 양민아 교수님께서 영상들이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빛에 관한. 그래서 그 영상들에 대한 간단한 영상도 보여주시면서 간단한 코멘트, 특강을 좀 한 20분, 25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분의 멘토분들이랑 같이 본격적인 토크하고 여러분들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 양민아 교수님 지금부터 25분간 특강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현재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뭐 부르는 호칭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바뀌어가지고. 제목은 비트 그리고 빛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발음하기 되게 어렵죠. 저도 좀 어려워서 지금 오면서 잠깐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발음이. 어쨌든 몇 가지 이제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최신 성향 경향들 좀 보여드리고요. 그걸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는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들로 4가지 정도 용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쌍방향 영상이나 다중 채널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빔 프로젝터나 TV 같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뭘 하면 반응해서 영상이 바뀌고 이런 것들 쌍방향 영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영상처럼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것들 다중 채널 영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파사드 미디어는 건물 인면, 파사드가 건물 인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인면에 보면 왜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네, 하여튼간 막 이렇게 밖에 보면 건물 외벽에 LED 같은 거 막 박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파사드 미디어 혹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불러요. 제너레이티브 미디어는 제너레이티브 미디어도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해서 반응형 영상 같은 걸 만드는 걸 보통 지칭하긴 하는데 약간 다른 면은 쌍방향 영상 같은 경우는 게임의 형태를 좀 더 많이 띠고 있고 실제 인터랙션이나 리액션이라고 뭐 그냥 우리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미디어는 결과물은 일반적인 그냥 선형적인 쭉 흘러가는 영상 같은 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조금 길게 영상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건 재밌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인터페이스를 확장시켜주는 뭔가 다른 장치들, 개입시키는 어떤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와, 4가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 확정적인 용어들은 아니고요. 맨날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름 바꾸는데 되게 힘드네요. 따라가기가. 다채널 영상 같은 걸 한번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뭐가 이렇게 창이 막 뜨죠. 오블리비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예. 오블리비용에 보면 그 배경에 막 그 타워 같은 게 하나 나오고요. 그 타워 주변으로 영상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리고 막 액세스 매니저 같은 게 막 뜨죠. 그건 제가 USB를 꺼내면 되나 봐요. 예, 이 그 타워 주변에 있는 영상을 얘네가 하와이에 가서 촬영을 한 후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멀티 채널 영상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큰 영상판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는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으로 따가지고 따냈던 그런 배경들을 대신 빔 프로젝터로 다 구현을 하고요. 실시간으로 날씨 같은 걸 막 바꿔줘요. 촬영에 따라서.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 그 만들어진 그 영상들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명 역할도 해서 더 이상 조명 같은 게 필요 없는 그런 뭐 촬영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건 시네마티크라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공연한 건데요.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쌍방향 영상이에요. 그래서 공연 안에서 지금 라이트를 하나 들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라이트에는 다 적외선이 들어있어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빛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요새는 홀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샤천 같은 게 있는데 그 천에다가 영상을 투사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글자 같은 걸 또 이렇게 띄워보고 뭐 이러지만 중요한 건 그 3면, 아니 그러니까 2면에 스크린이 있는데 바닥면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고 그리고 정면에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뿌려지는 간단한 영상을 이 친구들이 하는 무용하고 엮어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작업들을 해냈어요. 저 사람들 신체 네. 따라서 영상이 바뀐다는 겁니까? 아,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져온 건 그런 건 없긴 한데요. 지금 뭐 공연 전체에는 그런 게 한 30% 이상 포함되어 있어요. 파사드 미디어가 2인데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괜찮습니다. 네. 이건 어반 스크린이라고 이 파사드 미디어를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거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새 벽면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한 번도 못 봤네 저는요. 아,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 하고 말죠. 네. 이 장비 대여비가 워낙 본 비싸니까. 사람 손 들어봐요. 본 사람 저런 거 본 사람. 본 사람 없으시죠? 없어요. 아, 큰일 났네요. 아,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일거리를 이제 이런 그 디자이너들한테 막 주면 돼요. 네. 와. 저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비싼가 보죠. 저거 한 비싼가 보죠. 아, 비싸죠. 비싸죠? 이 친구들 한번 불러오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죠. 네. 한 억 들어갑니까? 억은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근데 이런 얘기 막 해도 돼요? 네. 아, 저는 구체 좋아요. 우리 저는 아, 그런가요? 이게 만들려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요구를 해요. 이 친구들이. 근데 그만한 의미가 있겠네요. 저런 거 하면. 그렇죠. 행사할 때 굉장히. 이건 전파상이라고 한국의 그 연대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 목진효라는 교수님이 전파상이라는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파상 이름이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기 뭐 신세계 백화점 외벽에 있는 LED도 이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파사드 미디어의 전형적인 형태죠. 파사드가 무슨 뜻입니까? 인면이에요. 인면. 네, 평면 인면할 때. 예. 모르는 거 자꾸 물어봐요. 모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자꾸 물어보셔도 돼요. 네.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너레이티브 미디어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일단은 제너레이티브 미디어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마음에 드세요? 에브리웨어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제가 막 이런 개인사를 얘기해도 되나? 아, 몰라. 하여튼 부부예요. 부부. 저랑 많이 친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네. 이거는 이제 먹 같은 게, 수채화 같은 게 퍼지는 알고리즘, 홍콩에 있는 어떤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만든 알고리즘을 약간 변형해서 했던 작업인데 되게 서정적이에요. 이분들 작업은. 좋죠? 네.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아이, 부러워라. 이거 저예요, 저. 제 작업인데요. 제 작업은 그냥 한번 강제로 꼭 무조건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강제로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이건 이제 원래는 종교적인 뭔가에 대한 얘기인데 기술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고 적외선 램프 같은 게 끊어져 버렸네. 넘어가서 이제 다음 걸 막 대충 설명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반응해가지고 영상이 바뀌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제 작업은 스크린 베이스 작업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스크린 베이스 작업들이고요. 어떤 것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진짜 LED 조명을 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안 가졌네요. 네, 이거 무조건 1분 30초 동안 보셔야 돼요. 지금 한 반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작업들은 대부분 한 2008년에서 한 12년까지 작업들이에요.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이 맨 뒤에 있는데요. 이건 2008 진짜 옛날 거예요. 이거는 한 2006년쯤 되지 않을까? 엄청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이게 올해 작업이에요. 올해 작업인데 얘는 이제 4K라 그래서 우리가 울트라 HD라고 부르는 엄청 고해상도 작업이고요. 사람이 뛰는 장면 같은 걸 초고속 촬영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이제 저는 랭귀지를 C나 GLSL 같은 거 쓰는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인 역학 필드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설명하니까 엄청
기분 좋은데요? 이야, 제 걸 보여줬네요. 네. 피지컬 컴퓨팅은요, 지금 아까 설명한 거 약간 반복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4분의 3 정도가 지나갔네요. 괜찮죠? 뭐. 그죠? 피지컬 컴퓨팅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아이가 뭐예요? 혹시? 제일 많이 쓰는 아이. 키보드 마우스. 그죠?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게 왜 있을까요? 강의를 하고 있네. 그냥 제가 대답을 할게요. 예? 그렇죠. 입력이죠. 소통을 하기 위한. 소통을 컴퓨터라는 그 장치랑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장치들이 다 그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거죠. 어떤 건 소프트웨어 형태도 있고 어떤 건 하드웨어 형태도 있는데, 근데 제가 키보드랑 마우스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도 이렇게 터치하고 싶고, 제가 얼굴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저를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죠? 근처에 갖다 대면 컴퓨터 깨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의 확장이거든요, 그런 걸. 그런 인터페이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혹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되게 열악한 그런 수준의 컴퓨터를, 좀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인터페이스 확장시키는 시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꽤 됐죠. 한 뭐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 것들 총칭해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네요. 예, 괜찮습니다. 알두이노라는 장치이고요.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피지컬 컴퓨팅에 제일 많이 쓰이는 아이예요. 이거는 뭐 워크숍 같은 게 많아요.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아두이노, 뭐 알두이노 이렇게 찾으시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이태리에서 만든 작업인데 보드인데요. AT메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종류 이렇게 많아요. 와, 예, 각각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뭐 영상 작업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빛 센싱할 수 있는 그냥 빛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고요. 그 바깥에 그 옆으로는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켜지면 주변에 불이 켜진 걸 인식해서 불을 켜요. 이런 장치거든요. 예쁘죠? 이런 거 하면 괜찮아요. 재미있죠. 사실 이 직업군이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근데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왜 없을까요? 너무 이 디자이너들이 보통 해야 되거든요. 웬만한 작업들은 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 작업한 분들이 대부분 다 디자이너예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하려면 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외국엔 반대인 경우도 되게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공학에서 디자인으로 넘어오거나 예술로 넘어온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한국은 양쪽 간에 이렇게 뭔가 그 다리를 건너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전과 같은 것도 허용이 잘 안 되고 복수 전공도 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 스튜디오를 1층에서 하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 그룹인데, 디자이너 그룹이야 사실. 근데 이 분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튜디오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쳤는데 빛이 가려지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커튼을 자동으로 사람 있는 쪽에 배치하는 뭔가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알두이노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이게 가려져요. 사람들 이목을 막 집중시키죠. 가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보는 이상한 기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재미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피지컬 컴퓨팅의 한 분야, 뭐 한 덩어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키넥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게임하는 장치. 게임하는 장치 중에 그 카메라 센싱하는 아이인데요. 하나는 적외선 카메라고 하나는 적외선 레이저예요. 그리고 하나는 일반 카메라고. 이 구멍이 3개나 달려있죠. 그래서 레이저에서 그냥 렌즈만 잘 조정하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점을 엄청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딱 쏘면 방 전체에 빨간색 점이 이렇게 팍 생겨요. 물론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빨간색 점이 생기는데, 그걸 적외선 카메라로 딱 잡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적외선 레인지 안에서 뿌려주는 레이저라서 적외선 카메라를 받으면 가까이 있는 건 빨간 점이 좀 밝고 멀리 있는 건 빨간 점이 좀 어둡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리를 찾아내서 입체적인 어떤 형태 같은 걸 찾아내는 뭐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손만 이러고 있으면요. 뼈대를 다 찾아내가지고, 물론 뼈대 같은 거 찾아낼 수 있는 건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블러핑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찾아내서 이런 장난감 같은 걸 만들죠. 제가 가져온 재료들은 다 그 프로젝터라는 빛을 쓰거나 적외선 장치 같은 그런 특수한 레인지에 있는 빛을 쓰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진짜 LED 같은 걸 켜거나 뭐 이런 것들만 다 대부분 가져왔어요. 다른 것도 엄청 많은데 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7분이 남았는데요. 아우, 7분, 이 자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이 애들 귀엽죠? 네. 저런 게 하나의 산업군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산업이죠. 저런 게요? 예,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요? 돈을 엄청 벌죠. 네.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이런 걸 얘기하셔야죠. 이런 걸 얘기하셔야 진로 멘토링인데. 예, 어떤 경우에는 돈을 못 벌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맥락 같은 걸 난 드러내는데 이런 장치를 쓰겠어.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거지같이 살고요. 네. 이걸 디자인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뭐 나는 이 산업에 활용하고 싶어. 혹은 뭐 이걸 가지고 전시 산업에 뛰어들 거야. 이런 친구들은 뭐 돈을 엄청 벌 수 있죠. 네. 이게 산업 구조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소규모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국가 같은 데서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 스튜디오에 자본들이 집중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뭔가 자본이 큰 에이전시에 집적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장만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요새 한국도 스튜디오가 좀 활발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솔라신터는요, RCA 나온 디자이너가 만든 그 3D 프린터예요. 모래 규소잖아요. 규소 녹여가지고 이상한 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걸 영국에서 공부한 양반이 이게 도대체 어디더라? 이집트까지 날라가가지고 이걸 찍었어요. 사무실 보셨어요? 좀 전에 은박지로 만든 게 사무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새 3D 프린터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층층이 쌓아가지고 물체를 만들게 돼 있어요. 모든 3D 프린터, 대부분의 3D 프린터, RP 방식의 3D 프린터는 그런데 얘도 그 모래를 녹여가지고요. 한 층을 이렇게 녹이고 나면 모래를 얘가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한 층을 이렇게 쌓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녹이고 또 녹이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래도 영상이 그 뭘 만들어진 것까지는 봐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굉장하죠? 저 모래로 만든 거예요? 네, 모래로 만든 겁니다. 모래로만? 네, 모래 녹여서요. 네, 그릇 하나 만들려고 이집트까지 간 거죠. 이동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2012년에 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상을 많이 받은 작업이에요. 요거는 그냥 멋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거는 그냥 끝까지 볼게요. 제가 2분 정도로 편집을 해놨거든요. 이거 뭐냐면 로봇팔에 판자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어요. 로봇판은 회전이 당연히 가능하고 움직임도 가능한 어떤 판인데, 그리고 빔 프로젝터가 그 로봇 판 근처 앞쪽에서 또 움직여요. 그리고 카메라도 로봇팔에 달려 있어요. 그런 상태로 카메라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화각 변화를 막 시킨 그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완전히 공학적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완전히 그냥 공학자들하고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만든 되게 이상한, 진짜 입체 같죠? 네. 아, 저걸 실제로 움직이는 건가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판이. 네, 물론 입체는 영상이고요. 근데 그걸 카메라 화각을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입체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평판인데요? 예, 예. 뒤에 로봇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로봇팔 만드는 회사가 원래 아티스트들한테 자꾸 이런 걸 시킨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커미션을 주고 뭐 이렇게 뭐 작업을 좀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작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뭐 한국에도 이거 카피하는 로봇팔 회사가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요번에 저 로봇팔 만드는 회사는 저거는 어떤 비즈니스 아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얘네는 로봇팔 되게 잘 만드는 회사예요. 네. 돈이 많으니까 우린 예술에 투자하겠어 뭐 이런 거죠. 자기네 브랜딩으로. 네, 그렇죠. 브랜딩이죠. 중요한 브랜딩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런 게 예술이. 제가 떠들어야 되는데 참 떠들지 않고 있네요.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로봇팔 나오는 거 얘네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렌더링 해놓은 거거든요. 라인으로만. 굉장하죠, 이것도. 아, 이런 건 박수 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제 진로지원센터의 진로 멘토링 TV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이제 첫 번째 방송입니다. 대학생들이 궁금한 분야의 그 전문 멘토분들을 모시고 대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열린 그 멘토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빚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 네, 제가 아까 이런 빚분이라고 했더니만 페이스북에 했던 어떤 분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냐고. 네. 그렇게 했던데 그거 아니고 빚입니다. 빚. 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특강해 주신 서울시립대학의 양민아 교수님 작년도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미술 부문 수상자입니다. 근데 교수님 네? 뭐 젊은 예술가상이라는데 얼마나 젊으신 거예요 지금? 실제로도 좀 젊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요? 네. 만 40세. 아, 네. 만 40세까지가 젊구나. 자, 그리고 오늘 그 멀리 대구에서요. 그 LED 조명 기업의 전문 기업이십니다. 11년 차 된 사업가세요. 테크엔의 이영석 대표님. 이분도 올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하신 분이고요. 이 두 분 멘토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진행 맡을 두 분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두 명 학생들 각자 자기소개 하겠어요?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질문을 하려 여기 온 청심환 대신 제가 왔습니다. 임동환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행시로 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전 세계를 유머와 리더십으로 이끌어가고픈 드림 강연가가 꾸민 전유리입니다. 전유리. 네. 오늘 MC 전유리. 오늘 빚 분야잖아요. 딱 맞네. 유리하고 빚. 딱 맞는데. 이름이 딱 맞아요. 네. 자, 오늘 그러면 그 두 분의 멘토분들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서 각자 자기 소개 좀 하시죠. 먼저 대표님부터, 이 대표님부터. 네. 예. 저는 그 대구에서 LED 조명을 제조하고 있는 테크엔 대표 이영섭입니다. 저는 그 LED 빛 분야는 LED는 전류 흐름에 따른 그 열이 생깁니다. 그 열을 연구하면서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이제 테크엔 법인은 이제 5년 된데 만 5년 지나가지고 해수로 6년 된데 자본금 3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그 100억을 벌였어요. 와. 저도 오늘 좀 많이 쏘셔야겠네요. 오늘 좀 많이 아까 뭐 한 명이 많이 쏘셔야겠는데요, 오늘요. 감탄을 하는데 지나간 이 짧은 기간 안에 네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 개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머리를 희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의 신체를 희생을 해야만이 그 분야에 1등이 되고 그 분야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기술상은 거의 석권을 했어요. 네. 그 저희들이 그 NET 신기술 인정도 받았고, 대한민국 기술 대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 엔지니어상, 네. 지금 이제 또 장영실 상을 지금 진행 중에 네.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뭐. 대표님, 근데 받을 지금 건데, 눈을 시력을 잃으셨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네. 지금 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엄치 안 좋습니다. 원래 제가 1.2, 1.5였는데, 네. 제가 이제 11년 전에 개발할 때는 이 광원에 이제 LED 초창기 나왔습니다. LED가 이제 신강원으로 이제 1530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시점에 파워 LED에 대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이게 바로 앞으로 먹고 살 길이다 이래가지고 그 LED 가로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측정 장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에도 측정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품고 잤어요, 제가요. 실제 품고 잤습니다. 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LED에서 나오는 그 터치식 온도계가 그 당시에는 잘 없었어요. 또 우리 네. 중소기업에서는 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 온도가 36.7도단 말입니다. 우리 이 신체 온도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품고 자면서 새벽에 1시간씩 일어나가지고 조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LED는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전류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안 빠지면은 이 광속이 떨어집니다.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강원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열 구조를 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열 구조 개발하기 위해서 초창기 장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밤에 이제 잘 때는 이 동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체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불빛에도 밝게 보이는데 그 센 광원을 보고 조도 측정을 하니까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개발을 방열 쪽에는 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금은 NET 인증을 지금은 받았고. 시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안경 벗으면은 0.2, 네. 0.1 이래 나오죠. 아니 근데 밤에 잘 때마다 껴안고 주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이제 저는 그 공학도 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 아무리 먹고 살더라도 사모님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개발할 때는 저는 이 한 분야에 네. 이제 빠져버리면은 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 대표님 밖에 박수도 드리겠습니다. 자, 양 교수님도 잠깐 자기소개 하시죠. 네. 짧게 아까 특강하셨으니까 교수님은 네. 저는 이렇게 극적인 뭔가 대표님처럼 극적인 그런 건 없고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민아입니다. 네. 자, 그 교수님의 정체성은 예술가입니까, 교수입니까, 아니면 뭐 디자이너입니까, 뭐 엔지니어입니까, 뭡니까? 교수님의 정체성. 다 한 것 같은데요? 단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이렇게 특정한 하나가 이렇게 욕심쟁이네, 정체성이 욕심쟁이. 그런 건가요? 네, 저 욕심이 좀 많아요. 네. 돈을 잘 못 버는. 네, 네. 욕심만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학생 진행하도록 할까요? 궁금한 것들. 뭐 교수님부터 먼저. 네. 제가 그러면은 먼저 질문을 제가 첫 번째.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학부생 때 그 마에다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고 이 길로 나는 가야겠다 영감을 딱 받으셨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는요 다 검색이 다 됩니다. 요즘은. 맞아요. 특히 학생들이 검색 잘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저희 같은 지금 청년들이 되게 앞이 좀 캄캄하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작품을 보고 딱 영감 받아가지고 난 이 길로 가야겠다 이걸 결정하게 됐는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 해서. 저는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어가지고요. 컴맹이었어요. 컴맹이었는데 그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이 존 마에다라는 작가 작품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존 마이다 누굽니까? 우리는 존 마이다 여기 모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존 마이다를 아무도 모르죠. 그 수준이 네, 알 내가 수가 보기에는 없어요.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예전에 한 15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젊으니까요. 네. 젊으니까 한 15년 정도 젊은 예술가니까. 네, 이거 정부에서 공인해 준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한 15년 뭐 한 20년 정도 전에는요. 야후 검색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검색하면 그래픽 디자이너 검색하면 존 마에다하고 폴란드라는 사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일단은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뉴미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MIT 미디어랩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뭐 그 사람 개인사를 다 대충 알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션, 계산을 이용해서 뭔가 영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람과 인터랙션이 있는 상태의 영상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원래 만화는 돈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원래 그런 것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따라해 보니까 금방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컴맹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전혀 없는데 어떻게 따라하자마자 그러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빈틈을 막 보이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컴퓨터 처음에는 좀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잘 돼가지고요. 사이트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추앙받을 정도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1세기 디지털 샤먼이라는 이름으로 제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21DC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추앙해 보렴 뭐 이런 재수 없는 그런 제목이 그랬죠.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열심히 뭐 제 진로를 이렇게 탐구했다기보다는 존 마에다를 보고 뭐 이렇게 어떤 꿈을 쫓아갔다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조금씩 벌려서 계속 한 20년 동안 그걸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 요즘 보면 뭐 강연도 많이 듣고 막 하잖아요. 꿈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직접 그걸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죠?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배워가지고 그 직접 만드신 게 그 실천하셨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것이 행동을 옮기셔가지고 지금 하나의 커리어가 된 거 아닐까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뭘 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를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선배들 회사 쫓아다니는 게 약간 그냥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복학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엄청나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돈을 안 받는 아르바이트도 다 했어요. 저 시골 출신이에요. 되게 강남스럽게 생겼지만. 되게 이제 고향이 완전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고향에 이렇게 500m의 집이 한 채씩 있는 그 정도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병원에서도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아예 뭐 돈이 없어봤자 더 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일단 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 받더라도 일을 배울 수 있으면 가서 그냥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선배 회사.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관련이 있는 걸 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네. 네. 이거 왜냐하면 돈을 안 받아도 거기 가서 한 3개월 배우면요. 그 회사는 되게 힘들어져요. 저 때문에.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애 한 명 데려다 놓고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딴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돈을 못 받았던 시기에 그 고생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나머지 기간 동안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통 했어요. 아주 좋은 팁이시네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리 씨. 법학과 다니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네. 저희 헌법 교수님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이도 같으시고 그래서 너무 친근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드릴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작가도 하고 뭐 그리고 이거 아까 빛에 대한 영상 보면서 디자이너인데 공학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네 분야를 하시고 계시고 하시고 계시고 대학생 할 때는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회사 생활을 계속 해왔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학생들은 하나의 전공 공부도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 대학생활 뭐 챙겨야 될 거 많잖아요. 학점이든 뭐 어떤 거든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셨는지 관리 대학생활. 네. 그게 좀 애매한데요. 약간 그게 분야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는. 근데 저는 그 학점이 되게 안 좋아요, 일단. 학교를 잘 안 나왔으니까 당연하죠. 네. 뭐 이건 되게 비밀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막 대신 저 대신 시험도 쳐주고 그랬어요. CC였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성적보다는 실력이 좋으면 회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일을 하는데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막 얘기해도 되나? 근데 교수님이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교수님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 학점 별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 수업 듣지 말고, 그냥 실력만 쌓아. 세상에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사실 지금 뭐 밖에 회사를 하나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되게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이 한 인턴까지 포함하면 한 50명? 이 정도 되는데 직원들 뽑을 때요. 학점을 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인터뷰를 할 때. 저도 학점 안 봐요. 대표님 보십니까, 학점? 저는 안 봅니다. 네. 셋 다 안 보잖아요. 의외죠. 네, 네. 취직해야겠네. 네. 의외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학점을 보는 회사가 아주 많진 않아요. 네. 오히려 쓴 자소서 같은 걸 더 많이 보죠. 그리고 인터뷰해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한테 먼저. 네, 대표님 그 보성전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즘 청년들이 막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길을 많이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창업에서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시 창업 스토리를 좀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테크엔 하기 전에 보성전기를 먼저 만든 겁니까? 저는 전기를 전공을 해가지고 내 생에 가장 선택을 잘한 게 전기라고 봅니다. 저도 전기를 전공했거든요. 예. 전 제 생에 가장 선택 잘못한 게 전기과에 간 거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전기인으로 제가 지금 다르죠, 얼굴이 또 37년 차 지금 이게 전기밥을 먹고 있는데 참 내 그 선택을 잘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보성전기는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는 전기공사 면허 1종, 2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본 회사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 국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요 전기에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특수한 길을 갔어요. 전기공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내성공사와 외성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남들 하기 어려운 변전실 154 전력관리체 154 345 유지보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 활주로 조명 전기공사 그런 게 실적이 좀 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이제 전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남과같이 하면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전기공사업이든 제조업이든 특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 이제 머지않아 취업도 하고 또 요즘 청년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남과 같이 자면서 남과 같이 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특출나게 틀리게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그 한 분야에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기공사업 할 때도 우리 직원들 중에 일 잘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많이 줬어요.
지금도 제가 제조업을 하지만은 능력 있는 그 우리 직원들은 월급을 많이 줍니다. 네. 그 대기업까지는 안 되지만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기술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직원들의 기술 척도. 그러면은 지금 그 젊은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좀 더 많이 줘요. 그게 뭐냐면은 틀립니다. 눈빛이 틀려요. 네. 그래서 보승전기는 그 전기공사업을 할 때도 차별화를 직원들한테 줬고 또 그 사업을 성공함에 있어 가지고는 남 안 하는 좀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 됐고. 그러니까 뭔가 창업하실 때 그 좀 남들이 안 하는 특수한 분야를 좀 하시고 또 직원들한테는 뭔가 어떤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잘 해주시고 그럼요. 성과에 대한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창업에 성공한 요인이겠네요. 예, 예. 네네. 근데 또 그 보성전기라는 회사에 그러면 10년 넘게 그 CEO로 이제 있으면서 네. 힘겹게 일구신 거잖아요. 네. 창업자죠, 창업자 그죠? 창업자였죠, 창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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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서 네. 이제 네. 유를 만드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애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바로 이제 LED 회사를 새로 만드신 걸로 알거든요. 보성전기 이제 나오시고 예. 그거는 이제 좀 어떤 좀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돈도 많이 번다고 했잖아요, 전기회사에서. LED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왜 선택하게 됐는지. 나는 그 학교를 낮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밤에 공부했어요. 네? 야간에 아. 이제 주객 야독을 네. 한 그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네? 머슴살이요? 그렇지. 아니 뭐 7살 일제시대 때 때부터 쓰셨어요? 아니 머슴살이라뇨. 내가 이제 지금 연대가- 57인데 어. 그 부모님 그저 일찍 세상 데리고 해가지고 형제가 많고 하니까 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 7살 때부터 너무 우리 동네 그 부잣집 소미 주고 아침 얻어먹고 네. 그럼 또 야. 점심 얻어먹고 또 저녁 얻어먹고 그리고 학교 갈 때는 이제 극빈자니까 아침은 소미 주고 아침 얻어먹고 학교 가면은 이제 빈 도시락만 가져가면은 네. 그때 미군 부대에서 준 그 죽이 있어요. 그거 먹고 저녁에 또 오후에 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소미 주고 저녁 얻어먹고 그래 이제 컸는데 그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성공의 지름길의 그 밑거름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자기 노력을 고생을 안 하면은 절대 그 고생의 값어치를 그 척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성전기를 이제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성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IMF가 딱 오기 직전에 이 우리나라의 금융의 대란이 이제 왔을 때 이 돈이 잘 안 돌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선후배 친구들 돈 빌리러 오면은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돈을 안 빌려준 사람이 없어요. 네. 돈을 다 빌려줘 버렸어. 어. 그걸 IMF가 딱 오니까 거의 다 부도가 다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업은 그때 한전공사도 많이 했지만은 한전공사가 버린 걸 내가 이제 그 별도로 우리 빌딩을 지으려고 내가 그 당시 돈 한 5억 정도 이 통장에 현금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은받은 거 전부 다 부도가 나버리는 거 그거 전부 다 변제 다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갈 길은 하도가 아니다. 원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였던 거 아닙니까? 있는 돈 다 날리신 건데 그렇지. 그게 기회가 또 됐어요. 위기에서 뭔가 예. 새로운 사업을 또 어떻게 예. 계기가 된 거네요. 이제 그게 이제 빨리 또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도 이제 빨리 또 극복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는 거는 기술입니다. 네. 자, 기술이 그러면요, 있기 때문에. 대표님, 여기 학생들도 네. 살면서 학생들도 뭔가 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살면서 있죠. 지금 위기 네, 있는 네, 학생도 네,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네, 나 지금 네. 되게 잘못했다. 네. 그럼 위기가 처한 학생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다면 어떻게 해라 지금? 저는 이 위기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남의 탓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그렇죠. 예, 그때도 그렇고, 내가 IMF 가지고 친한 친구 한 놈이 오가지고, 날 좀 고설해가 잡아 열었거더라고요.
사기를 치으니까. 네. 그래 내가 바로 내가 이제 친구 손을 잡으면서 야 내가 니를 잡아 이으면은 친구 잃고 돈도 잃는데 네가 기회 되면 다음에 갚아주라. 그럼 친구는 안 잃거든. 네. 두 가지 잃는 것보다 한 가지 잃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 부덕의 소치다. 빌려준 것도 내 남의 잘못이고 탓이 아니라 절대 남의 탓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력을 긍정적인 사고력을. 저 친구 돈을 띄었나 봐요. 네. 띄었는지 그래서 공감이 그래서 저는 그 엄청나게 손실을 입어도 즐겁게 생활했어요. 네. 그러니까 극복이 빨리 되더란 말입니다. 그거를 뭐 내가 요 친구인데 뭐 배신을 당하고 이 돈에 배신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우면 하면 건강도 잃고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위기를 극복으로 기회를 삼으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근데 그게 저는 빨리 이제 극복이 돼요. 그 사업하실 때는 뭐 사업가로서니까 그런 것이 약간 좀 이해가 되지만 7살 때 7살 때 부모님도 뭐 안 계시고 막 머슴살이하고 속 키우면서 그때는 굉장히 뭐 남을 탓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7살 때부터 그런 생각 안 가지고 항상 그래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7살 때부터? 그때는 처음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누가 뭐 밥이라도 준다 그러면은 네. 뭐 너무 심부름 해주고 밥도 얻어먹고 그럼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월급 대신에 이제 밥만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소 2마리 3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 아침에 이제 소미 주고 그또 이 그 소풀을 또 한 지게 갖다 주면은 아침 또 얻어먹습니다. 얻어먹고 또 학교 가면은 학교 가가지고 또 그때 내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그 국민교육 현장 그거를 못 외우면은 죽도 안 줬어요. 네. 그거 외우려고 막 배가 고프니까. 네. 그래서 그러게 나는 그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나는 아주 긍정적인 그 생각으로 마인드로 그 당시에 그래도 참 고맙다. 네. 우리 그 국가가 고맙고 또 그런 지원을 해준 미국 국가인데 고맙고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사료를 드신 건 아니죠? 그럼 소소한 안주고 일부. 이렇게. 대표님 말씀 저는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게 닥치면 진짜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저 탓을 하기보다는 항상 세상 탓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너무, 예. 근데 그러면서 무슨 청소년들한테 멘트를 해줘? 그런 사람이 무슨 청소년들한테 꿈을 얘기하고 그래? 좀 다른 저 아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만 이제 더 아까 그러면 보성전기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업을 계속 하시고 사업의 최고 경영자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그 경영 지도자로서 리더십도 되게 중요한 면모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십을 이끌어가면서 그 노하우 팁 몇 가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좀 성격이 제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지만 성격이 강직합니다. 네. 우리 직원이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진솔하게 그 사과를 하면은 반성을 하면은 또 엄청나게 간대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저희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위에 우리는 이 사업을 오래 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경험력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늦게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은 우리 그 사업하는 이제 오너는 간대하게 또 대해줍니다. 그래서 진솔한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젊은이들 특히 그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조금만 힘이 들고 하면은 막 그 짜증을 내고 막 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온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이후에 아주 이 가족 관계도 이 행제관도 많고
그런 세대고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이 낳기 때문에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도 그 온실에서 보호해 주듯이 이제 보호를 해주니까 조금의 그 어려움도 막 그 성격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그거를 잘 참고 잘 참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은 그나마 또 그 과정이라든지 그 동기에서 또 이제 좀 특출하기 때문에 성공할 소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내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 지금 현재 그 제품 얘기 좀 하죠. 그 LED 있지 않습니까? 예. 관객분들이 지금 LED하고 일반 조명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조명하고 네. LED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하나만. 쉽게. 네. 일반 이제 조명은 방전등이라 그럽니다. 이게 필라멘트에서 그 전류를 흘려가지고 어렵습니다, 지금 좀. 그래서 쉽게. 행강 물질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빛이 나는 게 네네. 행강등입니다. 네네. 이제 방정등이 네네. 개념이고 LED는 그 반도체 소재로서 P와 N의 크게 전류 흐름에 의해서 빛이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직접 전류에 의해 강량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좋고 네. 일반 방전등은 진공 상태에서 그 가시광선을 쏘아가지고 행강물질을 일으켜가지고 빛이 나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LED가 이제 신강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LED가 던져야 전원을 적게 먹는 겁니까? 예, 훨씬 전류를 더 훨씬 적게 몇 분의 정도? 지금 한 7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 예. 그러면 LED는 아무리 켜도 알아도 뜨거워지지가 않나요? 만지면? 뜨겁습니다. 뜨거워지는 LED 이제 전류를 이제 낮게 보내면은 그 열이 적지만은 그래도 그 전격 용량에 그러면 우리 파워 LED 같은 경우는 2와트 정도 전류를 네. 흘리면은 105도 정도 열이 납니다. 그럼 지금 저 LED를 수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하죠.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만드시는 제품 LED 조명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지금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가로등이요? 예. 지금 우리 골목이라든지 네. 대로변에 전부 다 LED로 앞으로 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교수님 심심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한테 좀. 아니, 안 심심해요. 교수님 아까 작품 보니까 네. 작품 보면서 딱 든 생각이 네. 백남준 작가가 떠올랐어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백남준 작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비디오 그 TV 이런 게 좀 매체로 활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는 스크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이 좀 활용 많이 되니까 교수님 작품도 스크린 이용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미래에는 아까 홀로그램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품이 좀 등장할 것 같으세요? 좀 전망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홀로그램 쪽이겠죠 뭐. 진짜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서. 네. 아. 이거 홀로그램이요. 네. 홀로그램 우리가 일상에서 홀로그램을 진짜 우리가 막 많이 대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디스플레이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쯤 되면 홀로그램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될까요? 10년 뒤? 10년 정도는 걸릴 것 10년 같은데요. 정도요? 그게 지금 최근에 성공한 게 글쎄요, 사람 반 정도 사이즈의 홀로그램 같지는 성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최근에 공연 같은 데서 보고 있는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1900년대쯤에 한 10년도 되기 전에 1800년 된 것 같아. 페퍼스 코스트라 해가지고 유령 만드는 영사기 가 있었어요. 막 공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마술 공연하고 뭐 유령 불러와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 할 때 썼던 마술사들이 쓰던 기술이에요. 동일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착시 현상 같은 걸 이용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빛 굴절이나 평광 현상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거울이 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거울이 없는 상태로 크게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걸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 사이즈나 혹은 뭐 그 이상 사이즈가 되면 그때 천천히 실용화가 되겠죠? 10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글쎄요, 모르겠네. 커즈와이 같은 뭐 그 사람이 예측한 바로 의하면 한 10년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그 교수님께서 홀로그램으로 중년 예술가상 받는 거 이제 일단 그런 상이 없어요. 일단 그런 상은 없고요. 아, 큰일 났네.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그런 작품은 그런 쓸 수도 쪽으로 있겠네요. 이제 네.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걸 하게 될지. 근데 약간 저는 로봇 쪽을 조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로봇 쪽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랑 지금 하는 뭐 아트잖아요. 지금 하시는 디지털 네. 아트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뭐 디지털 아트라고 해야 되나? 저희 다 다뤄요. 네, 그건 웬만한 친구들이. 로봇하고 지금 하시는 아트나 디자인하고 어떻게 융합을 시키시려는 겁니까? 로봇하고요. 어떤 분야 쪽을? 지금 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예술품들이거든요. 대부분. 네네. 그러니까 전원이 빠지면 그렇죠. 망가지니까. 그렇죠. 그걸 조금 상징할 수 있는 작업들이 로봇 쪽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봇 같은 것들 관절 구조를 만들거나 모터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거나 비꼴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술을. 그리고 뭐 태양전지 같은 걸 이용해서 뭐 태양전지? 글쎄.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좀 이용해가지고 효율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10%도 안 돼요. 네. 네, 그런 걸 좀 사용해가지고 충전과 아니면 방전을 같이 계속 반복하는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작업이니까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럼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제품을 만드신다기보다는 어떤 그 아트적인 성격 아닙니까? 예, 공연, 그렇죠. 이야기를 건네는 예술, 거예요. 네, 그냥 스토리. 예술적인 네, 거. 스토리를 만드시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제품 쪽이 아니라, 그죠? 제품은요. 네. 제품은 작업을 하다 보면 제품으로 만들 것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생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술하다 보면. 예. 예. 그래서 그걸로 돈도 좀 버십니까? 제품으로?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열심히 벌고 있죠. 아, 네. 뭐 사례 저한테는 하나만 떨어지는 게 없네요. 네. 직접 제품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 사례나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이제 제품이 파생된 뭐 구체적으로는 전시 사업 같은 게 제일 많은데요. 코엑스 같은 데서 뭐 공연하거나 전시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멀티터치 같은 걸 건드리면 위에 있는 LED 엄청 큰 LED 전광판이 막 움직이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없구나. 네, 없죠. 없어도 괜찮아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로 보통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도급을 하고 있죠 저희는. 네. 네, 하청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걸 운영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 순서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회를 보기 전에 이제 교수님에 관련된 걸 이제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 때문이죠? 내가 앉아 계신 분들의 심정도 네.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 해서 네, 네. 근데 이렇게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뭐 미디어 작품 보면 좀 복잡하고 막 네.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교수님 거는 이렇게 약간 벽에 스크린에서 네. 뭐 평면적인 네. 작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많죠. 네, 그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젊은 예술가 상도 받으시고 네. 그런 작품이 꽤나 독창성 있고 되게 예술가들한테 네. 욕심도 생길 텐데 네. 작품을 한 번도 판 적이 없다고 아, 그거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럼 아까 계속 말씀하신 돈이 네. 되는 네. 그런 건데 작품을 팔면 작품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이 또 어떻게 있으신 건지. 그거 되게 여러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먹을 막 치게 되네요. 고장이 나요, 고장. 네? 뉴미디어는 고장이 나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프로젝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뭐 버튼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뭐 1, 2만 헤매 정도면 고장 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 뭐 진짜 오래 쓰면 한 10년? 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제일 긴 건 한 7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상 되면 고장이 보통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하러 가야 되잖아요.
수리하러 가기 귀찮아서 안 파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수리해주는 그 개념이 좀 이상하긴 해서 그래서 안 파는 것도 있고요. 복제가 가능하죠. 제 작업들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아트라서 보통은 락을 걸어놓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락을 걸어놔서 그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나 그걸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되는 그 불안감을 좀 떨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잘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혹시 사신다고 하신 분이 네. 나 이만큼까지 많아요. 줄 테니까 네. 나한테 팔아라. 네. 그럼 최고 금액이 건가요? 네, 그건 좀 밝히기 좀 어려운데 그럼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 그럼 되게- 생각보다는 횟수도 많고 금액도 커요. 네. 그럼 다 그 유혹을 떨치시고. 아, 대단- 아니 그게 제작비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작비가 보통 많이 들어간다. 제작비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제 작업이 되게 단순하고 간소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엔진 우리 게임 엔진 이런 거 본 적이 알것 모를 같아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 지금 네. 버퍼링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게임 엔진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게임 엔진을 제가 처음 작업할 때는 그런 엔진이 안 나왔었어요. 요새는 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것들이 좀 싸게 나와가지고 쓰면 되는데 예전에 없어가지고 엔진을 개발해서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런 엔진 뭐 막 몇십만 줄 되는 코드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나 딱 내놓는데 내놓을 때는 그게 이제 너무 기저에 있는 공학적인 게 너무 드러나면 옛날 미디어 아트들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좀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색깔이라 하면 어떤 조형적인 형태가 좀 비슷하니까 그걸 좀 벗어나려고 최대한 그걸 은닉하고 이렇게 좀 압축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단순하게 뽑았을 뿐이고 뭐 어쨌든 복잡해요. 네. 네. 제가 질문이 뭐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저도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왜요? 네. 그 요즘 막 네. 융복합 인재, 융복합 인재 예. 얘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네이버 기사 헤드라인으로 뭐 코딩 열풍 왜 불까 막 이런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디자이너 쪽에 그 역량도 있지만 공학도의 역량도 이제 딱 키워 오셔가지고 그걸 융합해가지고 지금의 그 교수님이 된 것 같은데 되게 융복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융복합을 어떻게 하면은 좀 기량을 기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코딩 얘기 나왔으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뭐 초등학생들도 코딩 막 배워라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다 전공은 다 각양각색인데 그 이제는 전공에 불문하고 코딩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 좀 그 한국에서 부는 코딩 열풍은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순풍처럼 온 건지 뭐 어떤지 잘 모르죠. 근데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바마가 하는 건 코드 오할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은 경우 뭐 저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면 당연히 컴퓨터가 움직이고 있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딩을 하고 뭐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걸 좀 이해하는 건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전공에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돈도 엄청나게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요새 뭐 기업에서도 뭐 인문학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공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이 네. 직급도 높이 올라가고 뽑는 경우도 뭐 왜 가슴 막 치세요? 예, 농담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배워두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융합이 되면 더 좋은 스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 좀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쉽게 공부하는 근데 문제가 또 있네요. 영어로 된 튜토리얼 사이트들이 너무 많은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되게 옆에서- 좋죠. 네, 되게 좋아요, 네. 진짜. 코드카데미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코딩하면 잘못된 거 다 알려주고요. 오른쪽에 결과물이 바로 야.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막 얘가 설명하는 대로만 막 쓰면 돼요.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는 또 자연어 같은 랭귀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막 옛날처럼 뭐 뽀문 쓰고 막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다 영어로 매뉴얼이 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토익 네. 공부할 거보다 그리고 코딩도 배우면서 영어도 공부하면 더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네, 그래요. 하여튼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 그게 그 랭귀지의 형태가 좀 달라가지고 그 코드를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시간을 조금 쓰면 되고요. 공부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오, 네. 네, 그렇죠. 하루에 한 2~30분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걸 강추해요. 오. 이거는 뭐 영어 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잖아요. 랭귀지의 한 분야라서 그냥 2~30분이나 필요할까요? 10분? 오, 하루 10분으로. 거짓말이에요. 매일 2~30분씩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면 좀 여기 빠른 친구도 전공을 있겠죠. 불문하고 네,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언어를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가 그럼요. 된다.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네.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좀 쉬운 언어를 배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요? 뭐 예를 들면 PHP나 자바스크립트, HTML5 이런 거는 네. 랭귀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를 어려워요. 어렵지만 뭐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리고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배우기에도 적당해요, 사실. 네.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런 거 공부하면 좋죠. 네. 30분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 학교 때는 이제 코딩을 했었는데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전혀 그쪽으로 담을 쌌거든요. 비즈니스 쪽만 했는데 요즘 와서 저도 아까 말씀한 코드 아카데미, 코드 좀 ORG라든지 그런 데 가서 코딩을 다시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뭐 사물 인터넷보다 컴퓨터가 점점 영리해지고 컴퓨터가 모든 세상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컴퓨터하고 내가 친해져야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영어를 배우듯이 나도 저렇게 앞으로 점점 세지고 영리해진 컴퓨터를 친해지려면 쟤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내가 알려면 쟤들의 언어인 내가 미국 언어 영어 배우듯이 컴퓨터 언어를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사업가로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같은 회사 동료들이랑 야 우리 이거 같이 스터디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갖고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그럼 말 나온 김에 진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루 10분에서 30분 네. 1년 후에 교수님한테 한번 딱 결과물 보여드리기. 그쵸. 네. 네, 진짜 괜찮아요. 매일 꾸준하게 아까 그처럼 정말 그것이 그 사이트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괜히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하면 뭐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같이 스터디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이제 거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배우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온라인이지만 뭔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거기서 뭔가 그 사람들을 사귀고 그런 어떤 한번 실제 그런 훈련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딩을 배우는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뭔가 네트워크에서 뭔가 같은 관심사 갖고 있는 사람과 뭔가 협업을 한다는 그런 경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더 네? 네네. 네, 재밌는 얘기.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그 흥미로운 몇몇 분들, 되게 성공한 분들 중에 유명세를 얻은 쪽에서 좀 성공한 분들 중에 특이한 경우가요. 유학을 전혀 다녀오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되게 알려진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야. 근데 되게 신기하죠. 네네. 근데 기술이 우리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분야예요? 어떤 분야? 미디어 쪽 미디어 분들이세요. 쪽에서. 근데 뭐 미디어 쪽에서도 실력이 좋아야지 보통 유명해지는데 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거든요. 어떻게? 재밌는 건 그분이 일본어랑 영어를 또 되게 잘해요.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셔가지고.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나 워크숍 같은 게 열려요. 네. 그러면 어학연수 가는 분들 드는 비용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적은 비용이에요. 1년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근데 하여튼간 한 일주일 동안 열리면 제일 싼 비행기표 구해가지고요.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 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2~3번씩만 계속 나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고 계속 꾸준히 그걸 뭐 한 10년 이상 쌓아오니까 거기 온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오면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굉장하게 돈도 잘 벌게 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람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좋죠. 저는 어학연수 무조건 반대하는 편이라. 네. 근데 그 어학연수보다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어떤 같은 비슷한 관심사인 네. 부류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네트워킹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그 대표님 이번에 그 교육기부 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LED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 그 좀 어렵게 생활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를 선정하신 건가요? 왜 하필 학교 쪽에 기부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지. 원래 제가 4년 전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구에 있는 저소득층 300세대에 LED 조명등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입장을 잘 압니다. 원래 경상도 말로 없는 사람이 삐끔 잘 탄다는 말이 네? 있거든요. 뭘 잘 탄다고? 잘 삐낀다고. 잘 삐낀다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거 경상도 이제 이거 네. 사투리 방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부를 할 때도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제품이 국내에서 따로 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그 무상으로 주는 거를 등의 제품을 안 만들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뭐 그 제품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국가 예산이 LED 보급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복지 예산 쪽으로 거의 다 빠지니까 그 MB 정권 때는 뭐 그 400원 쪽으로 예산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좀 소외된 쪽, 어두운 쪽에 그 조명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 그 4년차 지금 꾸준히 지원을 하고 제가 안 늦게 보면은 그 절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우리 그 디지스터 그 대구 경북 각 기술원이 거기에 현금 1억을 기부를 했어요. 네. 그게 그때에 그 신성철 총장님이 카이스트 총장님으로 계시다가 그 디지스터 총장님 네네. 오시는데 대구에 그 당시에 그 평화산업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큰 회사 그러니까 매출이 1,000억대 하는 업체들이 그 기부를 1억씩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했는데 내가 이제 총장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장님, 이 큰 회사의 1억은 그 껌값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의 1억은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 1억과 우리 회사의 1억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 비록 이 똑같은 1억이라도 제 돈을 좀 더 유용하게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그 올해 이제 예산을 7억을 잡았어요. 기부를. 작년에는 5억을 했어요. 네. 자작년에는 3억을 하고 그 전에는 1억 7천.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입장을 잘 알고. 대표님 뭐 나중에 뭐 정치인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 출마하시려고. 그것도 안 하고 성공한 그 기업가로 남고 싶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아는 사람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가지고 기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아무 기업가시니까 네. 우리 이제 그 실제 비즈니스 관점 좀 물어보죠. 비즈니스 관점이요. 네. 그 요즘 중국 쪽이 경제가 많이 급성장하면서 그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위협을 받는 추세인데 LED 같은 경우도 단가가 좀 초기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거를 되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을 많이 낮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국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중국이 네.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많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이제 LED 제조하는 분야도 중국 기업이 쫓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고? 저는 그 중국을
절대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제품보다 대표님, 더 좋은 잠깐만요. 제품을 대표님 겁내시는 건 뭡니까? 대표님 겁나시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내가 보기엔 뭐 대표님이 무서워하시는 건 뭐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무섭고요. 여기 젊은 이슬이 젊은 이슬이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이 무서워서. 왜냐하면은 이 요즘 젊은이들은 네, 요즘 젊은이들. 이 네. 글로벌 아주 요즘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 네. 많은 그 지식을 세계적인 지식을 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중국을 왜 제가 이제 안 무서워하냐면은 저희 원부 자재를 일부는 지금 4, 5년 전에는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 이제 LED 가로등을 만들면은 가로등 가우스의 알루미늄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중국은 구조가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륙 운송, 해상 운송 모든 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시세는 국제 시세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에서 찍으면 자기들이 우리 공장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훨씬 쌉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총 비용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또 이번에 그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가 있는데 KC 안전 인정 중국의 그 일반 그 방등이라든지 스탠드 같은 거를 한국에는 KC 안전 인정을 받은 제품을 써야만이 되는데 그 한국에 그 유통하는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전 인정을 도용해 가지고 한 20콘대씩 가지고 전국 그 유통망을 해 가지고 저가로 뿌려버렸어요. 네. 그런 그 저질의 제품들이 2, 3개월 되면 전부 다 불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그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공장이 한 2,500평 되는데 신축 부지를 3,200평 이제 산업단지 신청을 해놨는데 그걸 왜 내가 신청을 했냐면은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그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우리 회사의 원천 기술은 작년에 그 여러분들 노벨 물리학상 LED 청색 LED 그 공로를 받은 기업이 있지요. 그렇죠. 그 기업이 내가 받은 신기술 특허를 500만 불 3년 전에 60억을 주고 사러 왔어요. 에? 60억을. 거의 그래서 일본 기업 내가- 아닙니까? 예. 일본 기업이었죠. 예, 니치하죠. 그래서 내가 안 팔았어요. 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업도 중소기업도 충분하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국의 그 아주 머리 좋은 두뇌가 많으니까 하면은 충분히 일본을 따라잡을 자, 수 대표님 있습니다. 사업가시니까 이런 그 빛 분야 뭐 조명이라든지 예. 뭐 이런 아니면 그 조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예. 대표님 분야 말고 예. 뭐 젊은이들한테 이런 분야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진로를 할 때 이런 분야 괜찮을 것 같다. 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고 야간 다닐 때 우리 전기통론 선생님이 우리한테 한 말씀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시대는 에너지와 그 환경 쪽으로 하면은 잘 살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야, 아니 공고 시절에 예. 고등학생 예, 예. 선생님이 예. 야 그때면 그때 거의 한 60년대 임태빈 선생님인데 굉장히 성각자시다. 우리 그 60년대 때 에너지와 환경 와 엄청난 예. 분이시네. 에너지 환경 쪽에 이제 그 전공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는 그 멘트가 머리에 항상 내 머리에 네. 쌓여 있어가지고 에너지 쪽을 저는 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또 그 선생님들 저는 사학가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못 합니다. 저는 현재를 만족하고 현재 우리 사업하는 데 내가 종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자기 인생의 그 목표를 삼고 진로의 그 기준을 잡으면은 꼭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그 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근데 분야가 뭐 에너지 환경입니까? 계속. 저는 똑같이, 에너지 네. 환경이 교수님은 어떤 분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 저도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그거 괜찮은 하나만 것 더 같아요. 다른 진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에너지. 에너지. 네. 그 에너지 환경이면은 좀 솔라셀 이런 거 방금 아까도 태양광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효율이 안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술은 발전되죠. 지금 투명 솔라셀도 나왔어요. 유리에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거. 그런 아이들 쓰면은 유리만 대체하면 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 유망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근데 한국은 좀 글쎄 잘 모르겠네요. 땅이 좀 좁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설치하면 그래서 이제 건축물 같은 법규랑 같이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사업성이 좀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한 친구 하나 가지고 받는 거니까 거의 뭐 질문하면 거의 받겠네.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요. 편하게 아무거나. 하세요. 네, 저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은 아까도 인생에서 제일 잘 선택한 게 전기과를 나온 거고 지금까지 계속 전기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 기부도 이제 막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LED나 전기에 관련해서 더 앞으로 더 원하는 바, 이루고 싶은 바가 무엇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도 로봇을 더 많이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 더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매체가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그 빛이라는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이유랑 그 빛을 통해서 빛이 어떤 그런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를 만족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열 구조의 알루미늄 구조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점을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에 중소기업청하고 10억 R&D 투자하는 쪽에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특허도 이번에 받았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우리 회사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의 최고라고 해가지고 안주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해외에서도 금방 따라오기 때문에 차상위 제품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투자들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품은 아직까지 전에 전기신문에 잠시 우리 전시장에 한번 전시회 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달 시장에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 신소재로 인한 강원을 만들었어요. 네. 앞으로 좀 빛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왜 빛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예, 질문은 다 대충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1분 남았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해요. 안 되는데요. 10시까지 밤새울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해요. 사실 빛이
빛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들은 이잖아요. 작가도 그렇고 뭐 글 쓰는 사람도 다 비슷하겠지만 소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소재를 써야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무슨 소재를 써야지 이야기에 잘 적절하게 전달될지 효율과 효과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빛을 썼던 것 뿐인 것 같고요. 로보틱스는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이렇게 그 랭귀지 같은 거 뭐 코딩 이런 거 얘기했는데 랭귀지를 한 10개 이상 다루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랭귀지가 필요하면 뭐 웹에 쓰는 게 더 좋으면 웹에 사용되는 랭귀지를 배우고 오프라인이 좋으면 뭐 C++이나 뭐 쉐이더 같은 걸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라서 그냥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제가 즐겁고 대화하기 좋은 소재를 찾아서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대답인가요?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네. 저는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능과 약간 관심이 같이 결합돼서 되게 성공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관심 가는 분야랑 재능이 있는 분야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쫓아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혹시 뭐 이렇게 특출난 재능을 보이거나 잘하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잘하는 거 하고요, 좋아하는 거 하고 재능은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점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림을 계속 그리면 점점 잘 그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칭찬해줘요. 그러면 더 그리고 재능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재능이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의 그 고민이잖아요. 그럼 아예 고민 닦아놓고 간증식으로 얘기해봐요. 뭐를 잘하고 뭔데? 그거 얘기해봐요. 먹는 거 아니면 뭐 어떤 거? 그렇죠. 뭐 얘기해봐요. 먹는 거 요리 뭐 어떤 거? 저는 항상 좀 잘 되고 해서 과도 저가 지금 화학과인데 아까. 그러니까 항상 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이과 그러니까 좀 그런 쪽인데 관심이 있는 분야는 뭐 공연 예술이라던가 뭐 옛날엔 대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오면 뭐 달라질까 했는데 과도 결국 이쪽으로 오고 너무 다르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그건 뭐 별로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좋아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죠? 가서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해보면 안 돼요? 새끼 작가 같은 걸로. 네. 그런데 스텝 많이 찾아요. 힘드니까. 금방 나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재떨이를 요즘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가서 이렇게 조금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정말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재미있으면 그냥 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판타시인지 그냥 판타시일 수도 있잖아요. 판타시인지 진짜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전기과 나왔잖아요. 전기과 나왔는데 전기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진짜 뭐 완전 반대인데 이분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과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데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이 색깔 달라요. 저항을 보는 순간 몸에 막 두드러게 나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왜 나 때문에 아직도 못 읽어요. 네.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기술을 알기 때문에 서학기 3년 풍월이라고 저도 이제 방송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대본 쓰고 뭐 좋아한다면 나중에 뭔가 화학 분야, 그래서 화학이 모든 기술에 화학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건 거의 화학이에요. 생물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 그런 쪽에 나중에 나처럼 바이오 관련된 뭐 이런 미디어 쪽에 그런 쪽에 뭔가 본인이 뭔가 그런 뭐 이렇게 기획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쪽을 좋아한다면 근데 그거는 화학도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네. 브레이킹 배드 같은 거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네, 여기, 네, 옆에. 저는 아까 두 분 다 하셨던 얘긴데
두 분의 회사에서 그 학점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학점이 안 좋구나. 2학년이.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두 분 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점과 그 혹시 문과생도 뽑으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자기 소개서를 많이 봅니다. 소개서를 보고 또 자기소개서 구체적으로 뭘 보십니까? 자기 성장 과정, 성장 과정? 마음. 저는 뭐 인자한 아버지와 뭐 인자한 어머니와 뭐 엄한 아버지 그겁니까?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네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오가 있는 용어라든지 네. 그런 거하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글을 보시면 아십니까? 예, 보면은 네. 이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고 또 지금 이제 사진을 이제 저는 이제 인상을 좀 많이. 근데 사진은 요즘 친구들이 뽀샵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은 거의 뽀샵 행가하고는 포가 납니다. 네. 저도 그 이거 지금 이 사진 뽀샵 하신 겁니까? 이거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원 뽀샵을 많이 하시는구나 평소에. 졸업할 때 잘하셔, 그러니까. 졸업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앨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그 앨범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셨어. 예. 이제 좀 만들어 주시는데 네네. 좀 멀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신다 이거죠? 네. 네. 성장 과정이라든지. 네. 면접 보실 때 질문하시는 거 뭐 없으십니까? 뭐 딱 질문하는 거.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기본 그 지식을 저는 이제 많이 습득을 했느냐. 진짜로 잘 알고 있는지. 그럼 또 그 우리 회사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 여기에서 이제 뭔 역할을 하고 싶느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 관리자, 안 그러면 연구원을 자기는 뭐 자재를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입사를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그 연구원이 되면은 어떠한 그 연구를 하고 싶다라든지 자기 이 전공 분야지만은 그 개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으면은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그 한 6개월 된 이제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그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전기 전공을 했는데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여직원은 뭐 공부도 좀 했지만은 남자 동급 대비 월급을 20만 원을 더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격증 수당을 20만 원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도 자기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정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도 그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이 60%더라고요. 요즘 공대 전기과 넣어가지고 기사 자격증 넣고 몇 프로 따나 그러니까 20% 30%밖에 못 딴대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제가 요 엔지니어 수상할 때 요 미래부 차관님인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그 공고 야간을 다녔지만은 그 당시에 그 가슴에 태극기를 이제 우리 공고생들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러고 여기에 이제 왼쪽에다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띠를 이 학교에 이제 달았어요. 그때는 그 공고지만은 아주 그 특출하게 법대 갈 그 인재,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 빼고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공고를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 공고하라 그러면은 절대 안 갑니다. 전부 다 인문계가 그런. 그 당시에 우리 그 50년대 출신들, 60년대 초반 출신들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 세계에서 대표님, 압축을 시켜가지고 근대화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좀 문과생 같은 게 뽑을 겁니까? 문과생? 저희들은 문과를 선택을 다 뽑습니다. 조건대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 친구한테 조건대보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과생인데 전기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도 안 뽑으세요? 안 뽑으세요? 그건 뽑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네. 아, 저희 안 뽑아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약간 있긴 교수님 있었어요. 보니까 네.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한 투가 약간 보면 좀 그래.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 진짜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한 명 뽑았었는데 뭐 그 친구는 근데 뭐 문과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랑 똑같은 뭔가 스펙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이너들 보통 와가지고 혹은 뭐 기획하는 친구들 오면 저희가 보통 그 친구들이 기술한 그 기능적인 내용들이나 기술적인 내용들 평가하죠. 그냥 자소서에서 뭐 태생이 어떻고 이런 건 별로 안 보고요. 얼굴은 보나요? 근데 저 뭐야 R&D는 아니고 모르겠지만 이게 세일즈라든지 영업 부서 같은 경우는 그쪽도 문과생 안 뽑으십니까? 영업 부서 같은 영업이라든지 뭐 그쪽을 한다면 대표님.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직도 그 이과생들 특히 전기전자를 전공한 학생들이 그 전문 용어를 잘 합니다. 이게 상대를 좋은 제품을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네.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문과생들이 뭐 저항이 어떻고 그다음에 전류가 어떻고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과생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보기엔 좀 문과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어떤 요즘은 꼭 그 기술이라는 것을 꼭 뭐 다시 4년제를 간다고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좀 어떤 형태 간에 그 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그 돈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경험을 좀 쌓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부서 같은 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기술 분야 연구개발 말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쪽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자 기술 또 질문 네. 이거 안 나와요. 하세요.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영섭 대표님께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중퇴하셨더라고요. 혹시 중퇴를 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제 그 일본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제가 이제 늦게는 이제 졸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참 이 기술 배우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본에 내가 한 10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술 배우기 위해서 그래 그것도 일종의 내 살기 위한 하나의 그 생존의 하나의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밑거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멘티로 있는 거고 두 분이 저희 멘토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두 분께도 기억에 남는 멘토라던가 혹시 뭐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조력자가 있으셨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조력은 이제 저는 항상 저는 내 한 분야에 전기를 전공했다는 게 나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그 기술로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면은 어디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특허청이라든지 지금 이제 요즘은 성공한 이제 창업자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의 창업 성공 강의를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된 동기는 내가 전공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경지에 섰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하고 또 비용을 받고 또 강의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자기 분야에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면은 아무리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의 멘토. 네. 대표의 멘토가 없어요? 멘토는 저는 긍정적인 사고 항상. 사람은 없고. 예.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노력, 네. 내 자기 자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저는 뭐 조금 더 어렸을 때는요, 뭐 아버지와 형이었고, 지금은 배우자. 네,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세요. 아까 그 배우자가 저걸 뭐 공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시험도 막 대신 쳐주고 그래요. 네, 좋은 배우자는. 네네. 조건으로 꼭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네네네, 하세요. 여기 이 대표님 보면 이두 분이 굉장히 상반된 그 느낌인데 이 대표님 이제 진지하시고 일에만 정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일과 삶 자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대표님의 취미생활, 네, 아니면 일 말고 저는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놀러 다니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태생이 어릴 때 이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을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에 뭐 차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직도 껴안고 주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장비가 이 계기에 못지않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진 않았지만은 엄청난 저는 제가 소망이 그 한국의 그 노벨을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을 사랑합니다. 집에 가면 아직까지도 지금 논문 적고 있어요. 특허를 저는 지금 특허를 많이 받아요. 요즘은 전문 변리사가 있어가지고 전화만 하면 오는데 그 전에는 내가 전부 다 맹셔서하고 내가 직접 적었어요. 내가 그래가 특허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일선에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나쁜 남자 교수님은 저의 취미요? 전 뭐 그냥 다 얘기해요. 되게 여러 개라서. 근데 돈이 드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커피 로스팅,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중학교 때부터 탔어요. 아유, 불량학생.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그 두 분 마지막으로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딱 한 가지만 이것만 해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딱 한 가지만요. 네. 뭐 대표님 뭐 좋은 군대가 얘기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 딱 한 가지만 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안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야만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남이 하는 길을 같이 걸으면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국 군대와 얘기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경험을 좀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환상도 좀 깨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유년기에 해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대학교 때 꼭 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